치열한 경쟁의 무대 위, 우리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소수,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챔피언이라 부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타고난 재능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에 이르는 길, 그 중심에 있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에게도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는 케빈 듀란트라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코트 위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가 무서운 이유는 화려한 쇼맨십이나 거친 말이 아닙니다. 그는 득점에 성공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도발하지도 팀원들을 요란하게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플레이를 펼칠 뿐입니다. 경기가 끝나면 조용히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형제들과 포옹한 뒤 경기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매 경기 시작 전 반드시 행하는 그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유니폼 앞면에 새겨진 자신의 등번호를 손으로 어루만지고 다시 등 뒤의 번호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그가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첫 농구 코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코치님은 당시 35세였습니다. 듀란트는 자신의 등번호 35번을 만지며 매 순간 코치님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뛴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우승 트로피를 넘어선 경기에 임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분야에서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에게도 반드시 당신만의 외가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합니까?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이 승리를 나의 코치님께 바치겠다. 이것이 그가 쉽게 웃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120%의 노력을 쏟아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매일 현실로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이룰 수 없는 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에 따르는 노력을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보상은 원하지만 고된 과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당신보다 더 노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아침에 눈을 뜹니까? 왜 그 유니폼을 입고 땀 흘려 연습합니까?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만약 패배하더라도 그것은 상대가 순수하게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결코 스스로에게 패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당신이 가장 당신다울 때 나옵니다.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1%의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지켜나갑니다. 그들이 바로 최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재능이나 비범한 지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헝그리 정신 하나로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필요한 것은 오직 치열하게 자신을 갈아넣는 근성입니다. 당신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차를 물려받고 인맥을 통해 쉽게 직업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노력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능의 부족이 아닙니다. 평범한 의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진정한 독종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이로운 수준의 기술, 그리고 경이로운 수준의 의지.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만큼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들을 앞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 도끼, 꺾이지 않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영문학 과목에서 2번이나 낙제했지만 12년이 걸려 결국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설 힘을 주셨기에 남들이 하루 만에 할 일을 닷새가 걸려서라도 해냈고 남들이 일주일 만에 읽는 책을 한 달이 걸려도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제 안에 그 도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경이로운 기술이 없다 해도 경이로운 의지가 있다면 기술의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고 음악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10년을 바친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와 학습장애를 겪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의지 하나로 극복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술과 의지. 당신의 꿈이 단지 좋은 집과 차, 그리고 어머니를 부양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그 꿈이 이루어진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무런 목표가 없기에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는 것입니다. 규율이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일을 하기 싫은 기분이 들 때에도 해내는 것입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의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더 깊이 파고들어 더 치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365일 중에는 분명 일어나기 싫은 날, 운동하기 싫은 날, 연습하기 싫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에 나서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챔피언은 빛 속에서 승리하기 전에 먼저 어둠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압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갖춘 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아졌을 뿐입니다. 저는 꼴찌로 태어났지만 노력과 결단력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일어나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가장 위대한 구분선입니다. 당신은 어떤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모두가 최고의 무대에 서고 싶어하고 가족을 돌보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누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든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완벽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작년의 저와 한 달 전의 저와 같은 사람으로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만약 5년 전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사진이라도 찍어뒀어야 할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비전 속에 살아가십시오. 좋은 차나 집, 사회적 지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약속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비전에 온전히 몰입할 때 비로소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당신의 목표와 사명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의 소중함을 안다면 결코 80%의 노력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항상 120%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공이 항상 림을 통과할지 그날의 컨디션이 어떨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만큼은 온전히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젠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기술, 그리고 의지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최고의 무대에 오르고 그곳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퇴자였고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재능이 저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재능을 완벽하게 갈고 닦는다면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먹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매 순간 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왜를 찾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왜 새벽 3시에 일어나냐고 물을 때 저는 2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저는 이 분야에서 역사상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말콤 X 같은 위인들이 저를 보며 바로 저거야라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최고가 되면 누구와도 내 가치를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날 아내가 길을 잃었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이 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돼. 저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당신의 성공이 절실히 필요한 어머니를 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어머니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모셔야만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코트 위에서 농구공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당신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당신이 드리블을 완벽하게 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인성이 바로 설 때마다 당신은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실력만큼이나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은 농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하기 싫은 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드래프트데이에 환하게 웃으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잠시의 휴식과 어머니의 행복,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상대 수비에 막혀 득점하기 어려울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동기부여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제 아내가 다시는 일터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제 재능이 저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날 때마다 경쟁자들을 압도합니다. 저의 엔진은 그들과 다릅니다. 제 심장은 더 뜨겁게